왜 이제서야 왔을까요? 그동안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집에서 맨몸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참는 순간 치료 일정이 밀리고 체력이 무너지고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항암 방사선 부작용은 참는다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관리할수록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예정된 일정대로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참다가 뒤늦게 오시면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지실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왜 항암 방사선으로 인한 그 부작용을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의 의견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급병원에서는 참지 말고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길게는 3분, 짧게는 1분 만에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진료 환경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환경들이 더 환자들을 더 위축시키게 되다 보니까 증상을 편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할 바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본인들의 증상을 이야기를 못한 채로 그냥 돌아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을 해주시긴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약을 이제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상이 있음에도 그 약을 또 안 드시고 그냥 참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집에 오셔서 증상이 너무 이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암 환자분들의 부작용에 대한 증상 치료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설사나 똑같은 구토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환자분들에 대한 접근법과 암 환자분들에 대한 접근법이 아예 달라집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또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집에서 참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치료 과정에서 이제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어딘가를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번거롭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기간만 지나가면 회복하는 기간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맨몸으로 이 과정들을 다 버티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꼭 참으시면 안 되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항암제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을 요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항암제인지 암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암이 아니라 이 항암제랑 싸우고 계세요. 항암제는 이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원이 된 강력한 무기이지 나를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암제의 강력한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이 부작용들이나 증상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딱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을 온전히 맨몸으로 다 받아내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서 영양 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게 되고 탈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들이 회복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돼서 다음 치료 과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암 치료 성적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들을 참아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부작용 증상들을 참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자분들의 또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마치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 요술을 부리신 것처럼 저를 힘들게 하던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고 항암 치료가 더 이상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어떤 환자분은 젤로다랑 옥살리플라틴을 같이 이제 한 4차까지를 계속 이제 해오시면서 부작용 나타날 때는 식음 전폐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 가족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동네 병원도 가봤는데 증상을 좋아지게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이렇게 참다가 저한테 와주셨는데 드라마틱하게 첫 번째 딱 치료받고 그분을 힘들게 했던 구토, 설사, 손발저림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돼서 5차 항암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전처치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증상을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이제 5차 항암을 하고 오셔서 여쭤봤더니 4번의 그 항암 치료 기간 동안은 일주일간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항암제 들어간 그 당일부터 증상이 괜찮아서 밥도 다 먹었고 잠도 잘 자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시면서 굉장히 주치의로서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집에서 참고 이악 물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나와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동안 상급병원에서 많은 약들을 받아오긴 했지만 그 약들이 내가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지내왔었는데 이 환자분들께 어떻게 언제 복용을 하셔야 되는지 거의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증상이 호전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도 같이 올라갈 거고 이 환자가 자신감을 갖고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굉장히 위축시킬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떤 의지로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이가 이제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가 이제 언제 끝날지 이제 기약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은 더 긴 마라톤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항암제 부작용 관리는 필수라고 더더욱이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집에서 각종 치료들의 부작용을 다 참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점에서 부작용을 참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극적으로 증상을 관리해서 다음 예정되어 있는 치료들을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